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자기보다 10세의 남자를 만나려는 여자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분은 이제 20대 후반이신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여성의 본능은 자신에게 3P, 이게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3P가 Protection, Provision, Parenting,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한테 보호, 그리고 이렇게 뭐 물질 공급, 그리고 이렇게 뭐 심적인 케어,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약간 이런 건데, 아무튼 이런 것을 공급해줄 수 있는 자기보다 뛰어난 남자에게 이끌린다가 레드필 지식의 일관된 지론이죠. 근데 간혹 경제력과 정신적 성숙함이 본인보다 열세에 있는 연하를 선호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또 항상 관계를 지배하려는 성향의 여자들도 있죠. 이런 여성들을 일컬어 알파 피메일이라는 용어도 있던데, 레드필 코리아님 채널에서는 잘 다루지 않으신 것 같더군요.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얘기할 거예요. 이런 성향에 대한 해석으로 아직 자신보다 뛰어난 알파메일을 만나지 않았어서 알파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언제라도 자신이 의존하고 싶은 남성을 만난다면은 여성성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니요. 뭐 좋은 추측입니다. 근데 제 대답은 다릅니다. 결국 여성성의 알파성은 아직 발현되지 않은 여성성을 감추고 있는 가면일까요? SM에 있어서도 소수지만 돔 성향의 여자도 있는데, 이게 전 잘 뭔지 모릅니다. SM이면은 제가 아는 SM은 SM 엔터테인먼트밖에 없는데 그거 얘기인가요? 새디스트 매저키스트? 돔은 DBSM인가? 거기서 나온 그거죠. 근데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아무튼 뭔가 성관계에 있어서 뭔가 가학적이고 이런 거, 아무튼 뭔가 좀 여성스럽지 않은 이런 거에 취향을 가진 여자들은 뒤틀린 정신세계를 가진 아웃라이어들일까요? 이거는 번외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사귀었던 동갑내기 여자친구는 저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했는데, 저에게 먼저 사귀자고 했고 연애의 도입부에서 저에게 한 말이 "너 지금 애 같은데 나를 위해서 성장해줘라" 였습니다. 오, 재밌는 여자친구네. 심지어 아직 키가 더 클 여지가 조금은 있으니까 노력해보자 이런 말도 하더군요. 그 후 2년 연애했습니다. 이것도 자기보다 10세의 남자를 만난 경우네요. 레드필 시각에서는 얘는 왜 저를 만났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자분 마지막 내용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일단 질문자분이 개인적으로 한 경험이 이미 질문자분이 하고 있는 의문을 뒤집죠. 질문자분 옛날 여자친구는 질문자분을 알파 꿈나무 또는 알파의 후보로 보고, 어디서 그걸 본 건지 모르겠어요. 질문자분의 어떤 성격, 아니면 뭐 질문자분이 외모는 쏙 마음에 들었는데 얘가 키만 좀 더 크고 애가 성장을 하면은 진짜 내 마음에 쏙 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 아시나요, 질문자분? 제가 그거 실제로 해보진 않았거든요. 제 이전 세대 게임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목만 들었는데, 지금 질문자분 여자친구는 질문자분한테 프린스 메이커 같은 걸 한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이제 우리가 레드필 지식에서 얘기하는 배팅이에요. 근데 리치 쿠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남자의 스트러글, 남자들의 발버둥을 신경 쓰지 않는다. 결승선에 있다가 승자와 떡을 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뱅 더 위너. 근데 롤로타마 씨는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모든 여자가 다 결승선에 기다렸다가 알파메일이랑 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수의 여자들은 남자한테 배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자분 여자친구는 마찬가지로 질문자분한테 배팅을 한 것이죠. 아주 대놓고 얘기했네. 너 지금 애 같은데 나를 위해 성장해줘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분한테서 뭔가 가능성을 본 거죠. 아니면 질문자분한테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여자들이 가끔 이런 전략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평강공주 같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건데, 얘가 장군감이라는 걸 알아보고 장군으로 개조를 해서 키우는 거예요. 가끔 그런 전략을 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은 왜 레드필 지식에서 알파 피메일이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메노스피어 내에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요. 이 알파 피메일이란 용어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전에 추천해드렸던 Fresh and Fit 쇼나 뭐 기타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제 여러 그런 미국의 메노스피어 유튜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알파 피메일이란 용어를 쓰더라도 굉장히 한정적인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나 그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럼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질문자분이 알파 피메일을 정리하기를 경제력과 정신적 성숙함이 남자보다 우세에 있는 여성, 그리고 연하를 선호한다, 그리고 관계에서 갑이 돼서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의 여성을 일컬었습니다. 이번에 맥심 잡지에서도 뭐 알파 피메일 특집을 하나 한 것 같은데, 제가 뭐 그 잡지를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지만 돌아다니는 건 보거든요. 사람들이 이번에 누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여자가 학력이 좋거나 예를 들면 뭐 아이비리그 나오고 로스쿨 나오고 유명한 그런 로펌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알파 피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레드필에서는 알파 피메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요, 여자한테는 알파라는 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성차별적으로 들리죠. 특히 제 채널에 있는 몇 프로 안 되는 여자들은 애초에 내가 뭐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은 애초에 내 채널을 구독하고 보는 여자들 자체가 이미 여자 그룹에서 좀 아웃라이어들이에요. 성향이. 이거를 여자 입장에서 얌전히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보통의 여자들은 아닌 거야. 근데 아무튼 되게 들으면은 기분이 좀 깨시꼬름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파 피메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존재한다고 말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희박해서,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스완 같은 거예요. 검정백조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알파 피메일은 블랙스완입니다. 근데 레드필에서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없다, 그런 것, 그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심지어 그딴 건 There's no such a thing 이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죠. 왜냐하면은 여자가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결국엔 여자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자가 아무리 사회 진출을 하고 커리어 우먼이 되고 남자보다 많은 연봉을 벌고 높은 지위를 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알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그 여자 안에도 나는 여자랍니다가 결국엔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가 불편하거나 뭔가 불쾌하거나 또는 반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은요 이미 대학에서 대학 진학률이 남자를 추월했고요. 최근 이제 메노스피어 영상들 보면은 이제 대학 진학률이 여자 대 남자가 6대 4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여자들이 태반이 공대를 가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미국에서는 또 똑같이 대학을 나왔을 때 이제는 여자들이 더 많이 벌어요. 그리고 최근에 구글인가요? 한 1년 전 자료인 것 같은데 남녀 임금 격차를 증명하겠다고 AI 알고리즘을 돌렸더니 알고 보니까 남자가 일을 더 하고 월급을 덜 받아가는 걸로 나와가지고 좀 충격을 줬죠.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사회는 똑같은 학력에 똑같은 능력이면은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남자들 대학 진학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제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능력을 갖춘 사례가 이미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미 나온 지 좀 됐고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많은 여자들이 남자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된 그 여자들이 남자들로 하여금 셔터맨을 시키냐고요. 셔터맨. 셔터맨이 뭔지 알죠? 미국에서도 셔터맨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가정주부를 하는 남자를 셔터맨이라고 그러죠. 뭐라 이거 셔터 내리고 집에 들어갔다는 뜻인가? 난 잘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없다고요.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연봉이 높은 여자들은요 자기보다 더 좋은 연봉의 남자들을 원해요. 좋습니다. 뭐 양보해서 맞벌이를 하겠다는 여자들도 있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거의 없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결론적으로 관계에서 남자가 리드해지길 원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사건이나 목숨이 경각이 달린 사건이나 어떤 큰 위기가 있을 때 결국에 책임을 지고 손에 피를 묻히고 손에 더러운 걸 묻히는 거는 남자 쪽이라 이거예요. 자, 이제 왜 알파 피메일이 없는지 이해되셨나요? 여자들이 미국에서 남자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은 연봉을 받아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알파 피메일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의존적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레시 앤 피셔나 이런데 특히 마이애미 이런데 나오는 여자들 보면은 되게 당당하고 신여성 같아 보여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이 겉으로 행세를 하는 거고 실제로 커플이 생기는 빈도나 그 커플을 어떤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그 커플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거나 왜 그 여자들이 남자를 만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정황을 보건대 여자들은 지들이 알파 피메일이든 말든 여전히 여자의 습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피메일은 없다는 겁니다. 알파 피메일에서 중요한 거는 당당함보다는 리더십보다는 사실상 책임감이 있냐요. 그렇게 뭐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여자는 결국 사적인 공간에서 남자를 만날 때 남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그 사람이 CEO든 뭐든 간에 사실상 바지 사장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조던 피터슨이 자주 드는 예가 있잖아요. 미국의 로펌에서 유능한 여자 변호사들을 데리고 있고 싶은데 여자들이 에피파니 페이지만 오면은 죄다 결혼해야 된다고 내뺀다, 도망간다. 아무리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이 여자들을 잡을 수 없다라고 조던 피터슨 얘기를 하죠. 근데 롤러타마 씨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가지 더 덧붙이냐면은 저거는 조던 피터슨이 되게 착하게 좋게 얘기해 준 거고 실제로 미국의 로펌이나 대기업들이 여자 직원들을 더 많이 데리고 있는 거는 미국의 어떤 법률이나 뭐 주법인지 연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니면 뭐 세제 혜택이 될 수도 있고 꼭 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책상 여자 직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게 그 기업한테 뭔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지간 알파 피메일이라고 부르는 여성들이 공적에서나 사적에서나 실제로 알파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 역할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파 피메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여자한테는 알파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여자들이 막상 경제적 능력, 그러니까 연봉을 받아가는 액수만 높은 것이지 실제로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부딪혀 봤을 때 알파로서 그런 평가를 받을 처지에 있는 게 아닌 거고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알파 피메일이냐 아니냐를 그거를 입증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그 알파 피메일에 준하는 그 그룹 내에서 알파가 아니더라도 베타 레벨, 한 참모 레벨 정도 되는 그런 2인자 정도 되는 그런 똑같이 고학력 고스펙 남자들 눈에 그 여자를 존경할 수 있냐, 리더로서 존경할 수 있냐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숨 걸고 이 여자를 믿고 이 여자의 지시에 따를 수 있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 여자가 정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 리드를 하고 책임을 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자 사업가인 경우에 정부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수주하는데 뭔가 그런 할당제가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사실 대체로 다 까놓고 보면은 그냥 마누라 이름으로 걸고 하던가 아니면 여자는 그냥 바지 사장이고 실제 실무는 남자들이 다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알파 피메일 정도 소리를 들으려면은 리사수 정도? 자, 뭐 리사수 그분도 실제로 AMD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자세히 본 게 아니니까 갖다부터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상당수의 재산을 그 여성 기업가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 믿고 투자할 수 있냐 없냐. 믿고 투자할 수 있다면 그 여자는 알파 피메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런 여자가 전체 인구에 얼마나 되겠어요. 애초에 알파 메일 자체가 적은데, 알파 메일 자체가 적어요. 알파 메일 자체가 아웃라이어예요. 근데 알파 피메일은 그 중에서도 더 아웃라이어예요. 아웃라이어 중에 아웃라이어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볼멘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상위층에는 90%가 남자라고. 그러니까 상위 1%, 5% 이내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알파 피메일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직장 상사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 중에 여자가 있을 수 있고 남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상사가 남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알파 메일이에요? 또는 여러분이 중소기업 다니는데 여러분의 중소기업 사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장이 여러분이 봤을 때 알파 메일인 것 같아요? 직업 내에서, 그 회사 내에서 직위 체계에서는 알파지만 내 얘기는 야, 이 사람 정말 될 사람이다. 멋있다. 야, 나는 이 사장님 한번 믿고 함께 가보고 싶다. 이런 사장님이 얼마나 되냐고. 나는 이 사장이라면 내 인생 걸고 이 회사에 한번 못 맞춰보겠다 하는 사장이 얼마나 돼. 그러니까 리더로서 믿고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적으로 창조된 그런 직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알파 피메일이란 이 여자가 군사학을 배워서 중대장을 하거나 소대장을 했을 때 내 목숨 걸고 이 여자가 내 등 뒤를 봐줄 수 있고 목숨 걸고 이 여자의 지위에 따르면은 내가 살아나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신뢰를 줘야지 그게 알파 피메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 피메일을 채널에서 거의 안 다루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니와 한국에서 이걸 찾는 거는 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요. 자, 그럼 열세의 연하를 선호하는 여자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저는 이 경우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떠오르는 걸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자 말씀대로 경제력과 정신적 성숙함이 본인보다 열세에 있는 연하를 찾는 여자들의 심리는 첫 번째, 커리어 우먼들입니다. 근데 에피파니 페이지가 지났거나 진짜 찐으로 커리어 우먼이어가지고 진짜 여잔데 남성성이 너무 강해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거나 그 경우에는 단념을 하고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제 앞선 질문에서도 제가 종종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 여자가 배타적 측면이 해결이 되면은
이게 뭐 유산을 상속받았든 여자가 빵빵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배타적 측면이 해결되면은 하이퍼모비 본능이 좀 덜 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과 이제 중복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관계에서 갑이 되려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죠. 20대 초반의 여자들은 그 연애 시장에서 가장 몸값이 높고 온 사회가 그 여자한테 티아라를 씌워줘요. 여자 왕관을 씌워준다고. 내가 그 왠지는 내가 이미 설명을 했죠. 전 연령의 남자들이 다 젊고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한 수요가 동년배만 있는 게 아니라 30대에도 있고 20대에 대한 수요는 사실상 40대도 있고 50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에 부장 달고 이런 사람들이 회사 신입사원한테 심지어 유부남인데 찍적거리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베타 오비터들, 그런 베타 위성남들을 데리고 가지고 놀아본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가지고 놀아봤더니 이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나는 남자들이 나를 페데스털라이즈, 나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나를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이제 버팔로 그런 걸 해주는 거에 너무 중독이 된 여자들, 또는 그런 식의 관계에 익숙해져서 그런 식의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올바른 연애 관계고 올바른 남자와의 관계다. 따라서 나는 나를 이렇게 어기야둥둥 나를 떠받쳐주지 않는 남자라면 만나지 않겠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남자들도 경험이 쌓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하의 연인을 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여자들이죠. 그게 이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관계를 지배하려는 여성들인데, 이거는 레드 플래그입니다. 레드 플래그. 리치 쿠퍼의 레드 플래그 리스트, 적색 경보 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자랑 경쟁을 하려는 여자, 남자랑 기싸움하고 남자랑 관계에서 기싸움하는 여자, 적색 경보입니다. 걸러야 되는 여자 리스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자는 알파 피메일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샹삐예요. 무슨 놈의 이런 여자들을 무슨 알파 피메일이라 불러요. 그리고 SM이나 뭐 BDSM에서 나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뭔가 이게 여성성이랑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냥 그것은 그 여자의 성적인 그냥 취향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 하면은 SM에서 당하는 쪽을 즐기는 게 뭐죠? 매저키스트인가? 맞죠? 매저키스트, 그러면은 제가 매저키스트 기질이 있으면은 알파 메일이 될 수 없나요? 알파 기질이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그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이런 성적인 어떤 그런 취향이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 연관이 없다고 얘기 못 하겠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알파 피메일이 없는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알파 피메일이 없는 이유는 애초에 여자의 성향상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아무리 연봉을 남자보다 더 많이 받아도 여전히 나는 여자랍니다. 여자의 본능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성향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말에 반박을 하고 싶거든. 그렇다면은 왜 여자가 더 많이 연봉을 벌고 더 많이 지위에 올라갈수록 왜 자기한테 충성을 바치는 그런 원아이더스, 그런 소울메이트 환상에 빠진 그런 백마탄 왕자들, 블루필 베타남들을 왜 구제를 안 해주냐고. 자, 여러분이 남자인데 여러분이 6에서 한 7등급 정도 되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가 나는 평생 오빠만 볼 거고 오빠한테 어떤 사랑이 있어서 충성을 다할 거고 나는 오빠밖에 없어, 나는 오빠가 좋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메리지 메터리잖아. 결혼을 할 만한 여자잖아요. 지금 근데 성별 바뀌면은 그럼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왜 여자들은 안 좋아하냐고. 왜 여자들이 오히려 진짜 이 알파 피메일을 주장하는 그런 팸이나 아무튼 톰보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신여성 뽕에 맞은 사람들 주장대로 진짜로 여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남녀 백지 이론처럼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젠더, 그러니까 여성성과 남성성은 사회적으로 조작된 것이고 지어낸 것이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란 얘기예요. 왜 여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남자를 책임지겠다는 여자는 왜 안 나타나는지. 남자를 책임지겠다는 여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 자기를 책임지길 원하는 게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여자들은 차라리 혼자 살려고 하죠. 그래서 알파 피메일이란 없는 겁니다. 영상이 끝난 줄 알았죠. 그냥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를 빼먹은 게 생각이 났어. 자, 질문자분의 해석상 아직 자신보다 뛰어나지 않은 알파 메일을 만나지 않아서 알파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언제라도 자신이 의존하고 싶은 남성을 만나면은 여성성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길 결국 여성은
여성의 알파성은 아직 일단 여성한테 알파성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없다고 일반화해도 될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 발현되지 않은 여성성을 감추고 있는 가면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사상에 경도된 아주 많은 여자들이 이런 식의 행세를 하거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에서 알파인 남자를 만나면은 나는 페미닌 하겠어. 그 전까지 나는 매스큘린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담긴 말과 행동이나 그런 제스처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근데 이건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여자들이 하는 완전한 헛소리예요. 지금 현재 페미니즘에 경도된 여자애들은 일단 내가 남성성 여성성 얘기하는 것부터 불쾌해할 뿐더러, 조던 피터슨이 뭐 남자를 질서에 비유하고 여자를 혼돈에 비유하는 것에 있어서, 아니 그냥 질서와 혼돈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남녀를 갖다 붙이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애들이란 말이야. 첫 번째, 어떤 여자가 직장에서 남성성을 빌리고 채택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손가락질을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여자가 현명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진짜 진성 톰보이가 돼가지고 남성성이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인 여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여자들한테 여성성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짜 남자 같은 여자들 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실상 몸뚱아리로는 죄다 페미닌한 행동 다 하고 여자처럼 굴면서 입으로만 신여성인 척 뭔가 남녀의 차이가 없다느니 남성성 여성성을 부정하는 그런 위선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나 평소에 되게 페미닌하고 나 되게 여성스럽게 행동을 해요. 근데 내가 여자애들한테, 야 근데 있잖아, 내가 정말 한눈에 빠질 것 같은 핫하고 예쁜 여자 만나면은 나 이제 걔한테 매스큘린 할 거야, 나 걔한테서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내가 클럽에 갔어. 내가 프레시 앤 핏에서 걔네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인용을 할게요. 내가 클럽에 가가지고 여자애들 만나가지고, 야 어머 너 머리 어디서 했니? 야 너 오늘 옷 되게 예쁘다. 너 손톱 잘 됐다. 막 이런 무슨 토 나올 것 같은 개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어머 근데 있잖아, 나 오늘 클럽에서 괜찮은 여자애 만나면은 나 굉장히 남자답게 굴 거야. 그런 얘기를 무슨 테니스 치마 같은 거 입고 클럽 가가지고 내가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남자에게 있어서 남성성이란 시종 일관 요구되는 거예요. 남자한테 남성성을 끄고 키는 온오프 버튼 없어요. 남자한테 남성성은 언제나 요구돼요. 능력 있는 남자, 그래서 여자를 책임져 줄 것. 그걸 못하면은 무능력한 그냥 디폴트 한남. 300충, 200충, 뭐 400충까지 나오고 요즘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남성성이 이렇게 시종일관 요구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성성이 가지는 그런 책임감이 사회를 유지하고 여자들을 부양하기 때문이에요. 즉 남자들의 희생으로 사회가 굴러가기 때문에 그거는 24시간 디폴트적으로 요구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여자한테도 기사도를 요구하잖아. 예를 들면은 으슥한 골목길에서 남자가 남자한테 처맞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다 여자가 봤어. 근데 여자가 내뺐어. 그걸 보고 여자를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여자를 손가락질 하나? 손가락질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어떤 으슥한 곳에서 맞고 있거나 심지어 뭔가 성적으로 뭔가 추행당하는 것 같은데도 이제 젊은 남자애들이 개입을 안 하겠다 그러잖아. 펜스루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가시나들은 한평생 지들이 남자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 펜스루를 해놓고, 이제 젊은 20대 이대남 애들이 펜스루를 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사회 문제라도 되는 것 마냥 씨부리는 게 작금의 상황이잖아. 내 여자도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여잔데 괜히 도와줬다가 내가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여성이 일관적 진술로 개소리를 하면은 깜빵 가는데 재수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신고만 해준다 해도 내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내가 용의자 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남성성은 항상 24시간 작동하고 언제나 작동하길 요구받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여성성은 여자 일부 그런 페미에 경도된 여자들의 이론에 따르면은, 논리에 따르면은 온오프 버튼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페미닌한 기질은 껐다 켰다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런 만나는 꼴리는 남자에 따라서? 아니라고요. 애초에 페미닌한데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잠깐 매스큘린을 빌리는 여자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는 짓이 매스큘 하나도 페미닌하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데미지드 굿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페미니즘에 오염된 여성인데 알파메일을 만났다고 해서 과연 페미닌해진다고 해서 굳이 좋은 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깊게 얘기해본 적은 처음인데 나 그냥 평소에 웬만큼 그냥 내 앞에서 페미닌 하면 된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오늘 말 나온 김에 좀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리치 쿠퍼의 책에 보면은 그 레드 플래그 넘버 3 한 3번쯤에 있죠. 굉장히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리치 쿠퍼의 그 적색 경보 리스트에 페미니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앞에서 나를 알파로 여기는 페미니스트는 괜찮다 이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페미닌한 여자가 있고 그런 성향을 잘 유지하는 여자가 있을 뿐이지 평소에는 꿀페미지 다 하다가 알파메일 만난다고 갑자기 페미닌해지고, 물론 그 여자가 페미닌해질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얘기했듯이 페미닌해질 수 있지. 근데 페미닌해졌다고 해서 그 여자가 어떤 나는 연애 시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직업 시장은 모르겠어. 연애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여자를 볼 수 있냐, 그거는 다른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여자가 페미니티 여성성을 껐다 켰다 한다는 얘기는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남자한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 수 있거든. 내가 예쁜 여자한테만 매스큘린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매스큘린은 제가 이전에 얘기한 be, do, have 그 세 가지 공식, be, do, have에서 be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내 존재 자체로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